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에서 4일씩 화장실을 못 가는 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 건강을 챙겨왔지만 정작 제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동안 제대로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몇 달 전부터 3일에서 4일씩 화장실을 못 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딱딱하게 불러있고 하루 종일 속이 답답했습니다. 가스가 차서 밤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외출할 때도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고 혹시나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할까봐 불안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 가자는 말에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가족 모임에서도 음식을 먹으면 배만 더 불러오는 것 같아 조금씩만 먹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안 드시냐고 물었지만 속이 불편하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나이가 드니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물도 더 마시고 유산균도 바꿔보고 식이섬유도 챙겨봤습니다. 변비에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을 2컵씩 마셨고 고구마도 매일 찢어 먹었습니다. 약국에서 유산균도 비싼 걸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더군요. 오히려 배만 더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인가 싶어 병원에 가볼까도 생각했지만 변비로 병원을 간다는 게 왠지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어떤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변비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변비의 핵심은 장이 멈춰버린 상태라는 것, 물이나 유산균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게 따로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나서 방법을 바꿨고 며칠 안 되어 몸이 확 달라지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가벼웠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스도 줄고 속도 편해져서 밤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처럼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 분들께 꼭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속 답답함, 가스, 더부룩함을 당장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도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장이라는 기관은 스스로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위가 신호를 보내고 간이 담즙을 내보내고 그제야 움직이는 3단계 연결 장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위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위는 위산을 분비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고 소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산이 나오면 십이지장이라는 곳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가 간으로 전달되고 간은 담즙을 만들어 장으로 보냅니다. 담즙은 무엇을 할까요? 담즙은 기름진 음식을 분해하고 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장이 움직여야 음식물이 앞으로 나아가고 영양분이 흡수되고 찌꺼기가 배출됩니다. 이 모든 게 순서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장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타이어 빠진 자전거처럼 조용히 정지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담즙이 안 나오고 담즙이 안 나오면 장이 멈춥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유산균도 챙겨 먹는데 화장실은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심지어 배는 더 불러오고 가스는 더 차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장으로 가는 신호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7세였고 4일 동안 변을 못 보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물도 하루 8잔씩 마셨고 유산균도 빠지지 않고 드셨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사과도 깎아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셨습니다. 변비에 좋다는 건 다 해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속은 점점 더 답답해지고 배는 딱딱하게 불러오기만 했습니다.
밤에는 가스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식욕이 사라져 기운도 없었습니다. 얼굴색도 칙칙해지고 피로감도 심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제대로 돌봐줄 기운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산 분비량을 측정했더니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위산이 거의 없어서 담즙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장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물과 유산균을 아무리 넣어도 장을 움직이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거죠. 자동차에 휘발유를 가득 넣어도 시동키를 안 돌리면 차가 안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위산 분비를 돕는 방법을 시작한 뒤 3일 만에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속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2주 뒤엔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손주들과 다시 공원에 갈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산균 먹어도 소용없네 라고 느끼셨다면 장이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위산 부족 가능성이 큽니다.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음식 냄새가 그대로 올라온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순 변비가 아니라 장 신호 단절인지 확인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건강 때문에 지방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기는 줄이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고 샐러드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을 멈추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이 없으면 위는 소화할 게 없어 위산을 줄여버립니다. 위산이 없으면 담즙도 멈춥니다. 그럼 장은 이제 할 일 없네 하고 문을 닫습니다. 지방은 나쁜 게 아니라 장을 움직이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위산 자극이 거의 없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죠. 게다가 차갑게 먹으면 장 운동은 더욱 느려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샐러드만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왜 속은 점점 더 답답해지는지 의아하셨나요? 68세 이춘배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 후로 기름진 음식을 완전히 끊고 샐러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엔 과일과 샐러드, 점심엔 닭가슴살과 채소, 저녁엔 두부와 나물만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체중은 3kg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가던 화장실이 3일로, 그 다음엔 4일로 늘어났습니다. 속은 답답하고 가스는 차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얼굴도 누렇게 뜨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지방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지방이 없으니 담즙 분비가 줄었고 담즙이 없으니 장 운동이 정지한 겁니다. 그분은 식단에 적당한 지방을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그리고 약간의 고기를 추가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화장실에 갈 수 있었고 보름 뒤엔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매 끼니 따뜻한 음식과 적당한 지방을 함께 드세요. 샐러드만 먹는 다이어트는 장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해결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필 버터냐고 묻습니다. 버터는 나쁜 거 아니냐고,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버터, 특히 기버터에는 장운동의 연료인 푸티르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푸티르산이라는 성분이 뭐냐고요? 이 성분은 장세포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 장 내벽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장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푸티르산은 바로 이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장세포가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음식물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마치 파도가 일렁이듯이 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연동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이 활발해야 변비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푸티르산이 부족하면 장세포가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장 근육도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장은 그냥 멈춰 있습니다.
자, 다시 움직여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꺼진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버터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장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버터는 일반 버터보다 푸티르산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기버터를 만들 때 유당과 카제인 같은 성분은 거의 제거되고 순수한 지방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오랫동안 변비약에 의지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약을 먹지 않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어 불안하신가요? 약통을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5세 박용삼 어르신은 20년간 변비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었는데 나중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배가 딱딱하게 굽고 화장실은 아예 갈 수 없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물도 열심히 마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 없이는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분은 우연히 기버터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해 보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기버터 반 티스푼을 녹여 마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약 없이 화장실에 간 겁니다. 그분은 살 것 같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기버터 루틴을 유지하셨습니다. 일주일을 계속하자 변비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한 달 뒤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도 됐습니다. 속도 가벼워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일도 줄었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져서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버터는 일반 버터와 다릅니다. 유당과 카제인이 거의 없어 속이 약한 분도 부담이 적습니다. 우유만 마셔도 배가 아픈 분들도 기버터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반 티스푼으로 시작해 보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할 수 있으니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합니다. 문제는 버터처럼 생긴 가짜 버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버터라고 쓰여 있는 제품이 수십 가지입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성분표를 보면 알 수 없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성분표가 길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버터는 단순합니다. 유크림과 소금 딱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공품입니다. 유화제, 안정제, 향료, 색소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버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성분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마가린도 버터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을 인위적으로 굳힌 것이라 푸티르산이 없습니다. 목초버터나 기버터가 가장 안전하고 영양도 좋습니다. 목초버터는 뭐냐고요?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입니다. 일반 사료를 먹은 소보다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유해 물질도 적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반 티스푼이면 되니까 한 통으로 한 달 이상 쓸 수 있습니다. 변비약 값이나 병원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버터를 레몬즙, 따뜻한 물, 소금과 섞으면 위산, 담즙, 장운동이 동시에 살아나는 아침 시동 루틴이 됩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몬즙은 위산 분비를 돕습니다. 신맛이 위를 자극해서 위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기관을 깨웁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 우리 몸은 체온이 낮고 소화기관도 느리게 움직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고 장기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소금은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라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버터가 더해지면 장운동까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레몬즙이 위산을 깨우고 따뜻한 물이 소화기관을 데우고 소금이 전해질을 공급하고 버터가 장세포에 에너지를 줍니다. 소화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정순 어르신도 이 루틴을 시작한 뒤 속쓰림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72세였고 원래 아침마다 속이 쓰려서 제산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빈속에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기도 하고 우유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반대였습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역류하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위산이 적으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생기고 압력이 높아져서 음식과 위산이 식도로 올라옵니다. 이게 속쓰림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레몬즙과 버터를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자 위산 분비가 정상화되고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산제를 끊을 수 있었고 한 달 뒤엔 아침 식사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분이 2줄 이내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레몬즙을 함께 넣으면 위산 분비를 도와 더부룩함도 줄어듭니다. 레몬은 생레몬을 짜서 쓰시는 게 가장 좋지만 불편하시면 유기농 레몬즙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변비약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먹으면 화장실에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이 다시 자기 힘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생활 리듬을 바꿔야 합니다. 약은 증상을 덮는 것일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변비약에 의존하면 할수록 장이 더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약이 강제로 장을 자극하니까 장은 스스로 움직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약 없이는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효과는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약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처음엔 반 알만 먹어도 됐는데 지금은 한 알, 두 알로 늘어나진 않으셨나요?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약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버터, 레몬, 소금 루틴은 바로 이 장운동의 첫 단추를 끼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처럼 강제로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루틴을 하면 위가 깨어나고 위산이 분비되고 담즙이 나오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열면 몸 전체의 소화 리듬이 살아납니다. 아침에 제대로 시작하면 점심, 저녁 소화도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러면 밤에 속이 편해서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잠을 잘 자면 다음날 아침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드시나요? 커피나 차가운 물을 드시진 않으신가요? 커피는 위를 자극하긴 하지만 위산 분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속을 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장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것보다 이 루틴을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78세 윤영철 어르신은 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10년 넘게 변비약을 먹었고 나중엔 효과가 줄어 용량도 점점 늘렸습니다. 처음엔 반 알이면 됐는데 나중엔 두 알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배는 항상 더부룩하고 얼굴은 칙칙했습니다. 피로도 심해서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가스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외출할 때도 항상 약을 챙겨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여행을 가려 해도 화장실 걱정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분은 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에 기버터 반 티스푼, 레몬즙 조금,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셨습니다. 첫 주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째부터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약을 먹은 날도 있었지만 안 먹은 날도 생겼습니다.
3주째엔 변비약을 이틀에 한 번만 먹어도 됐습니다. 배도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배도 가벼워지고 피로도 줄었습니다. 가스도 줄어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져서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약을 완전히 끊는 게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2달째엔 일주일에 한 번만 약을 먹었고 3달째엔 약 없이도 지낼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외출할 때도 더 이상 약통을 챙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행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장이 규칙적인 신호를 받으면 독소가 빠지고 피로, 가스, 속불편이 차례로 해결됩니다. 장이 잘 움직이면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온몸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3일만 루틴을 유지해 보세요. 3일이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차가운 음식은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따뜻한 국물, 따뜻한 차, 따뜻한 밥이 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변비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멈춰있던 장에 다시 움직여도 돼요 라는 신호를 보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루틴을 한번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기버터 반 티스푼, 레몬즙 조금, 소금 한 꼬집, 단 5분이면 됩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방법도 쉽습니다. 여러분의 장은 생각보다 빨리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3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겁니다. 속이 가벼워지고 배가 편해지고 화장실도 편하게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외출도 자유롭고 여행도 즐겁고 하루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변비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시도해 보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